K대학교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 진실은 과연 밝혀질 것인가? 안녕하세요. 본격 추리 토크쇼 명탐정 고난의 진행을 맡은 김재빈입니다. 지금 여기 두 탐정의 흥미진진한 추리가 곧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리를 하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K데이 살인사건 추리를 하러 온 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난입니다. 네, 그럼 일단 이번 K대 살인사건의 사건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보고 오시죠. 사건의 피해자 Z는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던 이른바 엄친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주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던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학년 자석비와 스터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의실에서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강의실에 도착한 B는 Z가 미리 사왔던 음식을 같이 먹으며 공부를 했고 B는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온 B는 피해자 Z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급히 119를 불렀지만 Z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책상과 의자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Z가 사온 많은 음식들이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추가로 창문은 커튼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복부에 있는 작은 상처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심하게 가식을 했는지 배는 이상할 정도로 불러 있었습니다. 또한 어째서인지 벨트는 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가 현재까지 밝혀진 K대 살인사건의 사건 개요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탐정분들의 추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환 씨. 이미 저는 이 VCR을 보면서 이미 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둘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유영환 씨는 지금 이미 범인을 알아내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당연하죠. 범인은 피해자 Z와 같이 있었던 B입니다. 아, B가 범인이라고 지금 지목하신 건가요?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시 C동 5층에 있었던 학생은 Z와 B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었죠. 빈 학교였습니다. 근데 또한 B는 Z에게 밀려 만년 차석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B가 Z에게 원한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유영환 씨. Z의 상태를 보면 배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걸 보면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B의 인적사항을 보면 첨단 공포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첨단 공포증은 날카로운 걸로 찌를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날카로운 거를 찌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못 하니까요. 무서워서.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 꼭 피를 흘리고 이렇게 철부덕 쓰러져 있다 해서 꼭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입니까? 그럼 유영환 씨께서는 피해자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 여기 피해자의 상태를 보시면 이상하게도 죽기 직전에 굉장히 포식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까 VCR도 봤었지 배가 굉장히 불러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사건 현장에 음식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보아해서 아마도 Z가 엄친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 공부를 하면서 이제 허기가 지지 않습니까? 그럼 간식을 조금 섭취를 하겠죠? 이제 간식을 섭취하는 그런 흔적들이라고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폭식을 해서 배가 터져 죽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혼자서인데 혼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 물론 자살은 혼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혼자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다시피 피해자는 좀 특이하게도 벨트가 풀어져 있던 상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독특한 살인사건인데, 자, 만약 고난 씨 말대로 범인이 평범한 날카로운 도구에 배에 찔러 죽었다면 뭐 굳이
벨트가 뭐 풀어져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벨트가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찔러서 죽었겠지. 라는 저의 생각이고, 굳이 뭐 벨트를 풀어서 얘가 이렇게 과다출혈로 나와가지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냥 배가 불러서 말 그대로 그냥 과식을 해서 폭식을 해서 배가 불러서 벨트를 풀었을 수도 있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니, 몇 년 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하자는 말인가? 응? 자,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풀러져 있는 벨트, 그리고 심하게 폭식을 한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음식들. 이 세 가지 단서는 매우 특이하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서들은 뭐 단순히 피해자가 뭐 자상을 입어서 그렇게 발생한 살인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자그마한 주사바늘에도 피스톤을 강하게 나오면 뭐 다들 어떻게 되시죠? 튀어나오겠죠. 당연하죠. 액체가 마구 쏟아져 내립니다. 그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폭식을 했다는 걸 알고 용의자 B가 벨트를 푼 다음 다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쇼크사를 한 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유용환 씨께서는 용의자 B가 폭식을 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살해시켰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와 함께 배에 난 상처로 압박을 가할 때 피가 쏟아져 내려서 죽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배에 난 상처도 용의자 B가 자신이 첨단공포증이 있으니 그거를 알리바이 삼아 아마도 살인사건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유용환 씨의 추리에 대해서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난 씨?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 네, 그럼 고난 씨는 지금 B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애초에 B는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일단 유용환 씨 말대로라면 B는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겠네요.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아닌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세심한 살인사건입니다. 그럼 B는 Z가 그렇게 폭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혹시 아니면 그 음식들을 B가 사다 준 걸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고 강의실에 올라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확실합니까? 저는 별로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 둘이 편의점에서 둘이 뭐 사이좋게 편의점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저는 별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격자는 심지어 둘이 같이 강의실로 올라가서 한동안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유영환 씨 말대로라면 용의자 B는 피해자가 폭식을 했다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말로만으로는 충분히 단서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단정을 지을 수 없죠, 범인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B가 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또한 희박하지 않습니까? 맞죠? 유영환 씨는 사실상 정확한 증거도 없이 B를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B를 범인으로 몰고 갔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네, 잠시. 감사합니다. 현장 근처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묻어있는 추가 증거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증거품은 바로 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B의 이름이 적혀있는 편의점 정리카드입니다. 아, 그럼 내 말이 맞았잖아요. 내 말이 맞았네. 저 카드를 보세요. B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B입니다. 그러면 방금 그 B의 편의점 정리카드가 결정적인 증거품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자, B는 피해자 Z에게 잔뜩 쌓아놓은 정리카드를 빌려주고 Z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도록 유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정리카드를 빌려준다고 그렇게 폭식을 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용의자와 피해자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고 정말 친한 사이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정말 친한 친구라면 서로의 성격이나 혹은 행동,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들 이런 걸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리 알고 적립카드를 Z에게 준 것이지요. 왜? 이 아이는 먹을 걸 좋아하고 편의점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니까. 그리고 용의자의 적립카드에 피해자의 지문이 묻어 있는 거죠. 왜? Z가 찍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적립카드 빌려줄 때는 핑계가 많습니다. Z가 엄친하고 공부를 잘하고 B는 별로 차석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친구여도 뭐 서로 공부를 잘한다 그래도 서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는 Z한테 가서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좀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이거 적립카드 줄게. 혹은 나 이거 문제 모르는 거 있어 한번 알려줘. 그럼 내가 적립카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럼 유용한 씨의 추리를 정리해 보자면 용의자가 적립카드를 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폭식을 유도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살인 방법으로 복부에 강한 압박을 줘서 살인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추리에 대해서 반박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고난 씨? 아니, 그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제 추리가 너무 완벽했나 보네요. 그럼 저 이제 뭐 B로 하고 저는 바빠서 이만 집에 가보도록 하죠. 이제 뭐 정리하시죠. 이제 아니, 다들 그게- 가시죠. 아니,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럼 좀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니 아까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더니 생각이 없냐는 둥 어쩌냐는 둥 그러시더니 이제 뭐 증거품이 나오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아까처럼 말을 한번 해보세요. 고나 씨. 잠시만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방금 또 추가 증거품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증거품은 바로 이 피가 묻어있는 송곳입니다. 감식한 결과 지문은 나오지 않았고 혈흔은 피해자의 DNA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유한 씨. 용의자 B는 첨단공포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첨단공포증은 송곳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네요. 꼭 굳이 그거를 B가 찔렀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범이 있을 수도 있죠. 공범이 대신 찌른 겁니다. 지문이 안 남은 건 장갑을 껴서 치밀하게 찌르고 놓고 도망간 것이지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C동 5층에 있었던 건 용의자 B밖에 없었다고요. 물론 뭐 제가 그랬죠. 뭐 강의실에 있는 거는 Z와 B뿐이었다. 근데 뭐 만약에 그 둘이 없으면 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막 저 창문 뒤에서 제3자가 슝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찌르고 도망가자 이럴 수도 없고 저는 B가 범인이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뭐 다른 범인들은 주장하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까부터 의심을 했었지만 전 알 것 같네요. 뭐죠?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피 묻은 송곳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방에 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혼자서 어떻게 살해를 당합니까? 그럼 혼자서 지금 살해 당해보세요. 내가 한번 볼 테니까 그러면. 네, 진정하시고 네. 정말 답답하기는.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지가 더 답답하면서. 제가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혹시 상처가 났을 때 지혈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당연히 그거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꺼즈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누르면 지혈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애초에 강한 압박을 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못이나 날카로운 걸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오겠죠. 역시 예상을 뒤엎네요, 항상. 압박이 풀리면 피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과다출혈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과식을 한 배로 인해 벨트는 평소보다 강하게 조여져 있었을 테고 복부는 강하게 압박돼 있었을 것입니다. 자상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압박돼 있는 벨트가 풀어지면서 과다출혈이 되고 쇼크사로 사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 모른다는 말입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말대로 그러면 범인이 특정한 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얘가 범인이다. 뭐
C가 범인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용의선상에 오르는 거네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 사람들 다. 그럼 나도 용의선상이고. 아휴, 정말 답답하네. 아니요, 범인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죽기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고,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고, 많이 먹을 수 있게 유도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피해자가 강의실까지 같이 올라갔던 사람, 바로 A입니다. A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되게 어이없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A가 뜬금없이 A가 뭐 목격했다는 뭐 그런 거 증거라도 있습니까? 저는 논리적이고 증거가 많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꺼내야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목격자 A는 피해자가 자주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었겠죠? 때마침 B가 무슨 이유든 간에 자신의 정리카드를 빌려준다 했었겠고, 때마침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살 때 옆에서 많이 살게끔 부추겼겠죠. 강의실에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배트 쪽에 복부를 찔렀을 거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강의실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 뒤로부터 A든 B든 누구든 간에 행적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실상 이미 시한폭탄을 장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럼 고난 씨는 가해자가 애초에 용의자 B가 아닌 목격자 A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항상 모든 증거가 B가 아닌 A가 범인인 걸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네, 새로운 추리가 등장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용환 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별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현실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현실성이 떨어져.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추리를 잘하냐느니 못하냐느니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저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 B만 밀겠습니다. 자, B의 카드가 절대적인 증거이고, 그리고 범인은 B이고, 저는 살해 방법은 복부를 통한 압박 쇼크사. 제 의견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도 그대로입니다. 피 묻은 송곳이 발견되는 순간 B의 혐의는 풀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범인은 A, 살해 방법은 복부로 인한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진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너무 평행선을 달려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나오면 사건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론은 이만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 아니 무슨 우리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얘기를 멈춥니까? 아니야, 아직 할 말 더 많은데. 제 얘기가 듣기 싫은가 보죠. 아닙니다. MC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좀 아닌데. 잠시 진정하시고, 네. 두 탐정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아쉽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영환 씨부터 먼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진짜 이 고난 씨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네요. 저는 탑 클래스인데 이런 C등급, D등급인 사람하고 정말 같이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제 세계에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뭐 TV 한번 나왔으니까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난 씨. 공부나 열심히 하고 오세요. 저의 추리 능력은 언제나 상위 클래스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 추리 토크쇼 명탐정 고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